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거품을 물던 이들이 여론이 악화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말 바꾸기에 나섰는데요. 매일같이 벌어지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아마추어 국정운영이 모든 국민들을 킹받게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짜뉴스와 선동의 아이콘이 되려고 합니까? 좋지도 않은 아이콘인데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원희룡 장관이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먼저 발표된 노선대로의 변경을 요청했다며 우리 당 최재관 지역위원장, 정동균 당시 양평군수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하며 가짜뉴스 척결을 외치는 대통령께 혼나시겠습니다. 2년 전에는 변경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정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자 했던 나들목은 강화면 방면이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같이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선동부 장관 아닙니까? 원희룡 장관 혹시 롤모델이 괴벨습니까? 사업 백지화에 비판이 쏟아지니 백지화의 책임을 민주당에 덮어씌우려는 원희룡 장관 나름의 얄팍한 기만술, 처량하고 한심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 그만하고 사전에 사업 백지화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받았는지나 밝히십시오.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의 제가도 받지 않고 대통령 공약을 취소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의 제가도 없이 사업을 백지화했다면 어제 곧바로 용산으로 불려가 혼쭐이 났을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싸고 꼬리를 무는 의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판돈으로 건 것은 자신의 정치 생명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생명이 원희룡 장관의 입에 달렸음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답하십시오. 정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재검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놀부심보라며 사업을 원안대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7일 원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와 관련해 재론의 여지를 묻자 가짜뉴스 선동에 대한 모든 해명과 이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라고 답했는데요. 이제와 적반하장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1조 7천억 원대 국책사업을 백지화한 뒤 제기되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논리인데요. 여당도 정부 기류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 이게 진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나라꼴 한번 잘 돌아갑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검토를 시사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적반하장의 끝판왕이라고 불렀는데요. 특히 원 장관을 향해서는 놀부심보라며 양평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장관이 대통령 제거 없이 대선 공약을 취소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노선 변경 배경 등 진상을 밝히고 원안대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사업 백지화까지의 과정 자체도 추가로 밝혀야 한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원 장관과의 사전 교감설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여부는 당정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떠밀었습니다. 갑작스런 좌초 사업의 야당은 물론 국힘당 소속 양평군수와 군의원들까지 나서 사업 중단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항의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부분만 백지화하는 것이라며 애둘러 설명했는데요. 사업 전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진행된 노선 변경 과정 등에 대해서만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원 장관은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발언에 대해선 너무 나간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이번 논란이 대통령의 공약 번복 논란까지 번지는데 부담을 느낀 걸로 풀이됩니다.
정말이지 이토록 한심한 정부와 집권 여당을 본 적이 있나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태의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김남국 코인 공작 사건이 있을 당시 국힘당은 김남국 의원에게 코인을 다 팔아 기부하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와 똑같이 이번 사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듯 싶습니다. 강상면 일대의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모두 처분해 그 돈을 기부하고 그 돈을 들여 공사하고 고속도로도 개통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 고속도로에는 그래도 기부를 했으니 휴게소도 하나 지어주고 휴게소 이름도 김건희 휴게소나 또는 최은순 휴게소로 지어 이들의 기부를 영원히 기억해주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곳에 땅이 없으면 이권도 카르텔도 없게 될 테니 말입니다. 어제 또 유인촌 전 장관이 이 문화체육특보 임명 보고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유인촌 전 장관이 특보된 거 네, 아시죠? 맞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있는데도 이 윤석열 대통령은 MB 정권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무소불위에 이 권력을 휘두르고 문화예술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유인촌 전 장관을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논란이 큰 사람을 부득불 대통령께서 특보로 임명할 정도라면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대통령이 장관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장관님의 업보이자 그가 문체부가 행해온 국가가세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정부는 앞으로 그냥 이명박 시즌2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재활용도 불가능한 폐기 처분도 모자란 이명박 정부 때 인사들을 주워다 모으며 MB 컬렉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체 뭔가 싶은 거죠. 검찰과 MB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정권이 탄생한 건데요. 검찰 하나도 모자라 이명박이라는 나라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당군 이래 최고로 무능했던 정부의 장관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MB맨의 귀환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연기자 출신인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위촉됐습니다. 이 자리는 장관급 인사인데요. 찍지마 삐삐삐의 명언을 남긴 다혈질의 MB 충성맨이 왜 이 시점에 왜 그가 돌아온 걸까요? 이 분야도 전문 분야가 있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이동관의 부활은 언론 방송 장악이라면 유인촌의 부활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장악이라고 봐야 할 듯합니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유인촌 특보의 귀환, 망령의 부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문화특별보좌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망령이 부활했습니다. 유인촌 특보가 장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밝혀진 것만 82명의 문화예술인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출연 기회를 빼앗겼고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친정부 인사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유 특보는 문체부와 관련 없는 일이었다고 강변하지만 허튼 변명에 불과합니다. 좌파 권력을 필터링했다고 자랑한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유 특보는 장관 취임 직후 이전 정권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며 문화예술을 정치와 이념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결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유인촌 특보의 임명으로 윤 대통령의 문화예술관은 명백해졌습니다. 오목한 블랙리스트의 시대, 과거의 망령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사라진 폭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곁에 서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지키고 블랙리스트 망령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